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드디어 종합이용가수 마지막 품목이네요. 참다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키위, 그죠? 참다래죠. 그죠? 여기는 지금 그냥 모양만 봐서는 안에 딱 이렇게 잘라서 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골드 키위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 키위인지 요즘은 레드 키위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알 수가 없네요. 골드키위가 맛있더라고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의 목적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참다래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이 보험에 가입될 수 있죠. 그죠? 비가림 시설이 가입되더라. 참다래는 나무도 되죠. 그죠? 나무도 되고 비가림 시설도 되겠네요. 이듬해에 수확하는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종류의 참다래가 가입할 수 있네요. 그죠? 종류들이 이렇게 많네요. 자, 근데 하나 특이한 거 있어요. 제스프리 골드, 한라 골드. 이거는 제주 지역의 비가림 시설 가손에서만 가입이 된대요. 뭐만? 특이하다, 그죠? 그래서 제스프리 골드 이렇게 한라 골드 이렇게 가로넣기 해서 비워 놓을 수 있고요. 자, 이거하고 좀 특이한 게 위에 보면 제시 골드라고 있어요. 제시 골드하고 제스프리 골드는 다른 거예요. 만일에 여기가 제시 골드 이렇게 돼 있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시 골드, 제스프리 골드 잘 구분해 놓으세요.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으로 보상하고요. 비가림 시설의 화재는 제가 주계약 보통약관이 아니라 특약에서 보상합니다. 라고 앞에 우리 비가림 시설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냥 과수는 우리가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에서 비가림이 들어갔을 때는 제가 침, 전, 법, 도, 수, 리 우리가 지금 포도, 그죠? 복숭아, 참다래까지 지금 비가림 시설 세 번째 배우고 있어서 이제 침, 전, 법, 도, 수, 리 좀 익숙해지셨죠?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법령에 의한 거, 그죠? 관계금 법령입니다. 직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의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도난이에요.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수리나 복구를 지원하면서 가중된 손해예요. 누가? 피보험자가. 무엇을? 보험의 목적이죠. 보험의 수리, 보험의 목적이죠. 그죠? 파손된 보험이라는 것은 뭐죠?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게 되겠나요? 비가림 시설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시설. 그죠? 파손됐다 하면 과수가 파손되진 않잖아요. 파손된 거 수리 복구 못 하잖아요. 그죠? 시비관리 기상특보 관련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시비관리는 어떤 거? 수확량과 품질 향상이에요. 어디에? 토양에다가 뭐를? 비료 성분을 주는 거. 나무 손해보장은 수가 빠진다고 했어요. 개, 수 빠지고 재병, 댐하, 기, 보에서 뭐요? 토가 붙더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비가림 시설에 화재 이용 보장이 따로 있는데 그게도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앞쪽에는 다 화재, 여기까지는 화재에 관한 부분이 쭉 나와요. 그죠? 제가 비가림 시설 화재 이용 보장의 암기 팁은 자, 핵도발 방지 개발을 했어요. 누가? 명수가. 핵도발 방지 우리는 개발할 때는 이 개발이 아니고 바깥 그죠? 이 개발을 쓰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개발로 해놨어요. 왜냐면 그 내용이 계약자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세요. 핵도발 방지 개발 명수. 핵도발 방지 개발을 했대요. 누가? 명수가. 어떤 부분에서 이 글자들을 따왔는지 한번 곰곰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색상 변경을 해놨죠. 저도 이렇게 암기를 했었고 저희 6회 같이 이제 우리 스터디에 이제 앞에 7회, 6회 분들이 계속 계시잖아요. 이제 6회 우리 저의 앞에 선배님이 개발한 암기 팁입니다. 핵연료 물질 있고 핵연료 물질 외에 오염된 물질 등에 대한 설명도 따로 있네요. 자, 참다래는 보험기간이
자, 몇 개가 나눠집니다. 왜냐면 보호 목적물이 여러 개니까. 과실도 있고요. 비가림 시설도 있고, 참달에 나무도 있고, 비가림 시설 화재도 있어요. 그죠? 자, 먼저 보통 약관으로 보장하는 거, 과실과 비가림 시설입니다. 자, 보장 계시는 꽃눈 분화기. 꽃눈 분화기라고 나오는 것은 저희 옆방에 참다래가 유일해요. 조금 다른 건 뭐 있었나요? 밤하고 호두가 바라기가 있었고요. 대추가 신초바라기였어요. 그죠? 참다래는 꽃눈 분화기고요. 전년도에 꽃눈 분화기가 그 다음 이듬해에 과실을 맺어요. 그래서 포장 종류는 전년도 꽃눈이 맺은 거니까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이 꽃눈은 그 다음 해에 맺어요. 그래서 이듬해 11월 30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종합과수에는 모두 이듬해란 말은 빠져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듬해가 붙는 거 제가 암기팁 알려드렸잖아요. 옆방에 지금 이듬해가 붙어 있는 거는 양차보시가 시무식에 가는데 인감을 가지고 가더라. 양차복, 시무, 인감, 양배추, 차, 복분자, 그죠? 시금치, 무화과, 그죠? 인삼, 감귤, 그죠? 그거 암기해 놓으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도 같아요. 참다래 나무입니다. 나무손에는 모두 같죠? 정합과수가. 근데 참다래만 달라요. 자, 다른 거는 판매 개시 년도 언제였던가요? 11월 30일이죠. 그래서 12월 1일에서 그죠? 이듬해 11월 30일 날 끝이 나는데 참다래는 판매 개시년도 7월 1일에서 이듬해 6월 30일이고 6월 30일, 6월 30일, 6월 30일 모두 같네요. 그죠? 비가림 시설도 6월 30일까지인데 딱 그렇게 해서 거의 1년이에요. 1년인데 과실만 1년 반 정도 보상을 해주더라. 가장 길어요. 본기간 이거 이 과목에서도 설명드렸었죠. 겹친다고 그죠? 보통 6, 7월에 그죠? 가입을 해서 나무 같은 경우는 이때 그죠? 6, 7월에 가입하니까 이듬해 6월 30일 날 끝이 나요. 나무는 그죠? 이쯤 끝이 나는데 참다래는 이 쭉 이어서 그 다음에 11월 30일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또 6월 달 그 당해 요때 6월 달 또 다음에 거 쭉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겹치지 않냐라고 하지만 여기는 과실에 대한 거를 조사하는 거고 여기는 그 다음에 그 가입하는 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합치는 거라서 과실이 두 개 중복되지는 않아요. 중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간은 그래도 중복이 되긴 하네요. 그죠? 보험가입 금액 같습니다. 과실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50, 평년 수확량에서 50에서 100% 많은 단위 미만 절사가 있고요. 현재 업방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실은 많은 단위 미만 절사라는 말이 업방에 있어요. 있지만 비가림 시설이나 나무 손해보장은 많은 단위 미만 절사하세요 이런 말이 업방에 있지는 않아요. 업방대로 우선 그대로 지금 가지고 갈게요. 뭐 여기에도 뭐 많은 단위 미만 절사란 말이 없었는데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절사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문제 조건에서 만일 많은 단위 미만 절사를 하세요라고 하면 하시되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기본수가 나올 때도 똑같은지 바뀌는지는 한번 두고 보기로 해요. 비가림 시설 대추하고 포도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그죠? 우리 가입 면적, 재배 면적을 곱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80%에서 130%까지 가입을 했는데 참다래 같은 경우는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그대로 결정한대요. 그죠? 자, 그러면 계약자의 고지사항이 중요하겠네요. 나무는 가입 주수에 한 주당 가입 가격 곱하면 됩니다. 현재 업방에는 가입 가격 나와 있는 거 포도 4만원 예전에는 뭐 3만원 4만원 5만원 다 외웠는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만일에 문제를 준다면 조건에 값을 제시할 거예요. 보험료는 가지 손방, 가지손, 가특 이렇게 되고요. 비가림 시설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시설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자체가 없어요. 전체 통으로 같이 묶어서 보험료를 산출하시오 해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도 있고 막 방제 시설도 막 섞어놨는데 비가림에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와서 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가림 시설은 그냥 보통 약관이든 특약이든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은 가지고 오지 않는구나. 할인 할증률은 가특으로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나무는 어떤 나무든 방제시설 할인이 없어요. 자, 그리고
과실을 한번 볼게요. 뭐 있네요. 방제시설, 방풍망, 방조망, 방풍림, 비가림, 바람막이, 그다음에 방상팬, 그죠?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 장치들이 있네요. 비가림 시설에 관한 것은 포도, 대추, 자두는 10% 할인이 된다고 했고 참다래는 30%까지 할인이 된다고 했어요. 대추는 전체를 설치하지 않으면 10% 할인 안 해줍니다. 방제시설 할인이 없는 거 있다고 했어요. 올해 들어온 호두와 살구가 없고 자 시간에 배운 오미자와 밤이 없습니다. 방제시설은 3개, 4개 많이 들었다고 해서 무한정 할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 최대 할인폭이 30%까지더라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금은요. 과실손해보험은 같아요. 가피자, 평수, 미평 같고요.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실제로 지급 사유를 적으시오 이라면 피해율 앞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적는 거 있죠. 보상하는 손해로 또는 보상하는 재해로. 제가 정확한 말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보상하는 손해가 맞아요. 하지만 업방에 지금 막 섞어 쓰고 있어요.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 보장하는 재해 막 이렇게 섞어 쓰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말은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보상하는 손해가 맞아요. 하지만 섞어 쓰고 있으니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해도 됩니다. 또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옆방에는 막 섞어져 있어요.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제가 이렇게 적어놨다고 앞에 그거 생략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가림 시설은 보상하는 재해로 손자니까 뭐가요? 자기 부담금을 초과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겁니다. 자, 비가림 시설은 실손보험이라고 했어요. 손해난 거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손해난 거 100% 그대로 안 주죠. 네 것만큼, 네 부담금만큼 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자기 부담금 얼마? 손해액의 10%더라. 근데 그 부담금은 한도가 있대요. 최저가 30만 원에서 최대가 100만 원까지. 피복제만 단독 사고가 났을 때는 최저가 10만 원에서 최대가 30만 원까지. 보험금의 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이 한도더라. 그래서 손자와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값을 보험금을 가지고 오더라. 됐나요? 화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 자체는 뭐요? 적용하지 않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포대는 업방이 현재 없는데 대추하고 참다래 같은 경우는 제가 포도할 때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같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포도는 업방에 그 말이 없고 복숭아하고 대추하고 참다래만 있어요. 피복제 부분 피해의 경우 피복제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교체를 해요. 실은 이렇게 연결된 데가 하나만 파손됐는데 피복제는 대부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이거 딱 잘라서 이거 교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 교체를 했을 때 전선으로 인정한다 그 말인 거예요. 나무 손해보장 같고 자기부담 비율 역시 같습니다. 비가림 시설 그럼 최종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포도, 대추, 참다래가 비가림 시설 보장에 들 수 있습니다. 시기는 계약 체결일 24시, 대추는 신초 발하기 기억하셔야 하고 참다래는 꽃눈 분하기 기억하셔야 해요. 종기 볼게요. 포도는 10월 12일, 대추는 10월 31일, 참다래는 이듬해 6월 30일은 나무고요.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수확기 종료 시점 이듬해 11월 31일 초과할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수확기 종료 시점 10월 30일인 것들 기억하시나요? 그죠? 10월 31일 10월의 밤 생각하세요. 밤대유 무대로 고고인하세요. 10월 10일 동글동글한 것들 오포복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포도, 대추, 보험가입 금액, 산정된 금액, 비가림 시설입니다. 80에서 130%까지 할 수 있다고 했고 참다래는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보험가입 금액 볼게요. 참다래는 고지사항이니까 그거 그대로 하면 되고 포도, 대추는 단위면적당 시설비에 비가림 시설 면적을 곱하면 되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제조달 가액 또는 제조달 기준 금액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포도는 또 인수 제한에 관계되는 어떤 수치들이 있더라. 비가림 폭과 요게 폭이죠.
동고 바닥에서부터 요 높이 비가림 폭은 2.4m 허용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동고는 3m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비가림 시설의 최소 가입 면적은 이거는 가입 금액으로 하지 않고 면적으로 하더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요. 원예 시설이나 나중에 배울 버섯 재배사는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보험금은 손자와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값을 가지고 오고 자기 부담금입니다. 비가림 시설은 자, 손해액의 10%가 자기 부담금인데 최저가 30, 최대가 100만 원. 피복제 단독 사고예요. 최저가 10만 원, 최고가 30만 원. 화재 사고입니다. 자기 부담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방제 시설 할인율 10% 참달에만 30%. 똑같이 10% 있는 거 자두가 있더라. 라금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 포도할 때, 대추할 때, 참다리 때 계속해서 이 부분 알려드리고 있어요. 왜? 암기하시라고요. 따로 시간 내서 암기하는 거 좀 더 힘들잖아요. 그죠? 계속 수업 시간에 반복하면서 암기를 하자고요. 가입 지역 전국은 아니네요. 한번 봐두시고 도서 지역 내용 같고 보험 가입 자격에 관한 내용 또한 같습니다. 가입 기준 같고요. 대신 비가림 시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죠. 비가림 시설 최소 가입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 하이기에 입피, 중독, 중복, 도에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네요. 인수제한 목적물 한번 볼게요. 뭐냐면 병, 궤양병 등이 병해가 있어가지고 나무가 20% 고사해가지고 정상적인 결실이 어렵대요. 그때는 안 돼요. 근데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방제 조치해놓으면 안 됩니다. 자, 역병, 궤양병 똑같은 거 지금 포도, 복숭아, 참다리가 역병, 궤양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어디는 균핵병이라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수령 한 번 더 볼까요? 수령 3. 오포복참 4. 대감유무 5. 반매 6. 자 7. 차 8. 호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입피중복 도도의 추가 부분이 어떤 거냐면 추가가 이 비가림 시설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가림 시설에 해당되는 거라서 비가림 시설에 해당되는 인수제한 목적물만 그죠? 5개씩 적으시오.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개는 기억을 해두고 있어요. 특이한 거. 우선 가입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되는데 미만이면 안 되겠다. 그죠? 참달의 재배 목적이어야지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이 비가림 시설 해놓고 창고나 뭐 그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겠다는 거죠. 참달의 재배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요. 목재 또는 대나무 죽재는 안 되겠더라. 자, 구조체와 피복제가 많이 변형되어 가지고 훼손된 건 안 되겠더라. 그리고 구조체 피복제가 누구 건지 그죠? 이 비가림 시설이 누구 건지 소유 확인이 안 될 때도 안 되겠더라. 건축 공사 중인 거 안 되고 완공된 거 그죠? 그리고 1년 이내에 철거 예정이에요. 고정식 비가림 시설 안 됩니다. 1년 이내 철거 예정인 고정식 비가림 시설은 안 돼요. 정부 보험료 지원하는 뭐 풍수해나 어떤 다른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거요?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에 대한 인수제한 목적물 이건 따로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비가림 시설에 관한 인수제한 목적물을 5가지 이상 적으시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로놓기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인수 가능한 거 동그라미, 인수 제한인 거 가입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두셔야 해요. 표준 수확량 면적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제가 면적 가지고 하는 거 포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포유, 참, 무감. 포유참이 무감각하네. 그죠? 자, 포도, 유자, 참다래, 무화과, 감귤이고 자, 이때 면적은 가입주수 곱하기 주당 제식 면적이에요. 이 주당 제식 면적은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자체를 전체로 묶어서 포도는 가입 면적이란 말을 썼고 그걸 각각 따로 떼서 가입주수 곱하기 주당 제식 면적 또는 한 주당 제식 면적이라고 설명을 해놓은 데도 있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죠? 평년 수확량에 관한 내용 또한 같습니다. 평년 수확량 내용 같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이제요. 마지막이니까. 그죠? 이제 다 외우셨죠? 그죠? 과거 수확량 무사고일 때는 표준 평년
곱하기 110의 큰값 사고가 있었어요. 조사 수확량과 평균 50% 중에 큰값. 기출문제 5회네요. 참다리가 나왔습니다. 참다리가. 제가 오미자거 하면서 5년치 거 똑같이 있는 거 했잖아요. 여기도 5년 다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5년이 다 가입되어 있는 거. 그죠? 5년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뭐 요 5년이라면 요거 그냥 0이니까 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8200 평균이 8200인데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C값도 8200이라서 그죠? 8200, 8200이 같아서 이거 1이에요. 그럼 결국 뭐만 알면 된다고요? A값만 구하면 된다고요. A값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예요. 이때는 조금 더 달랐어요. 지금하고. 지금이 훨씬 더 쉬워졌어요. 개정된 게 올해. 자, 평년과 조사를 비교해서 3,500 되겠네요. 맞나? 아니요. 조사 7,000 되겠네요. 그죠? 자, 8,100에 4,000이니까 4,050이 되겠네요. 그죠? 무사구네요. 큰 거 가져와야죠. 표준 8,200 곱하기 1.1이 되겠네요. 무사구네요. 큰 거 가져와야죠. 8,300 곱하기 1.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사하고 평년을 비교해서 어떤 거? 8,500. 조사가 크네요. 그죠? 평년은 50%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뭐요? 나누기 5 했더니 7,540이 나왔네요. 그죠? 그때 그 당시에는 이 기출문제 5회 출제는 그 당시에는 최저값 하나를 제외하시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값 하나를 제외했어요. 제외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제외가 되겠죠. 하지만 그죠? 21년도에는 최저값 하나 제외하시오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실은 최저값 하나 제외하는 게 계약자한테 훨씬 더 유리해요. 조금 더 평균 수확량이 올라갑니다. 최저값 하나를 제외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한도도 있다고 했어요. 표준 수확량의 130%인데 표준 수확량이 8,200인데 이건 7,540밖에 아니니까 그대로 한도 내에 들어왔다. 그죠? 그래서 답은 7,540 그대로 답이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6회 앞에서도 밤, 대추 하면서도 계속 언급 같이 했어요. 그죠? 왜 특이한 것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죠? 바라기, 신초 바라기, 꽃눈 분화기, 10월 10일 초과할 수 없더라. 이듬해 11월 30일 초과할 수 없더라.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더라. 기억해 두셔야 해요. 참다리의 분목의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시오. 참다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면적 가지고 한다고요. 면적은 주수에다가 제식 면적을 곱하는데 이 제식 면적이란 것은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볼게요. 주간거리 줬고 열간거리 줬어요. 그죠? 주수 나왔어요. 전부 곱하면은 그죠? 가입 면적이 나와요. 그죠? 면적 나오고 자, 주당 표준 수확량 20kg라고 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더라.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의 문제와 위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 아래는 이 20kg 실은 이거는 이게 20kg 이거는 실은 그거죠. 면적이죠. 주당이 아니네. 그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되네요. 잠다리 같은 경우는 그죠? 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0아르라고 줬어요. 10아르라고 줬다는 거는 우리 옆방에는 이 아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10아르. 10아르는 우리가 그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거 환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으로. 그러면 3200 나누기 10아르니까 이 1000을 나눠줘야 되겠죠. 1000을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한번 볼까요? 아이고 제 주위에 지금 계산기 여기 있네요. 3200 나누기 1000 했더니 3.2가 나오네요. 그래서 3.2 곱하기 가입주수 250 곱하기 5 곱하기 3 해서 12,000이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이거를 단위 면적당으로 그죠? 단위 면적당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문제를 조금 다르게 변형해서 내놓은 거예요. 핵심 정리 참다래입니다. 참다래에 가입할 수 있는 거 보통약관과 특약으로 구분하시고요. 보통약관에 가입하는 거는 과실, 참다래 과실과 비가림 시설이 되고요.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은 비가림 시설의 화재
화재하고 나무가 됩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구분하고 보험금도 4개 다 구분하고 보험료도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비가림 시설은 손해율에 따른 하는 할증률 이런 거 없어요. 가지, 가, 특으로 하더라. 꼭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자, 비가림 시설은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부담금을 빼더라. 자기 부담금의 최저와 최고 한도 꼭 기억하셔야 하고 화재 사고는 자기 부담금 미적용이더라. 지금 이거 화재는 무조건 미적용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 해가림 시설 배울 때 가면 해가림 시설은 특약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주계약에서 보장을 해요. 그래도 해가림 시설은 화재 위험 그 특약이 화재 특약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라고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 적용하거든요.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비가림 시설은 자기 부담금 0원이에요. 화재일 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지금 업방에 그런 거 나오죠. 비용 손해 나오잖아요. 비용 손해는 암기 팀은 저는 잔, 손, 잔, 대, 기로 외우는데요. 잔존물 제거 비용, 그죠?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그다음에 대입금 보존 비용, 그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비용 손해에 관한 거는 아직도 올해 인간 강사들마다 그죠? 교수님들마다 강의가 좀 다르고 실무 방식이 다르고 뭐 약관 방식이 다르고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시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또 해가름 시설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올해 그죠? 근데 그 부분들이 내년에는 기본서 나오면 좀 정리가 되어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은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시설 부분만 비가림, 해가림, 원해, 버섯, 축사 따로 모아서 강의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비용 손해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손해들이 있더라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자, 우리가 목적물 손해, 목적물 보험금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은 합해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더라라는 거 기억하시고,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주더라라는 거 기억하시고, 기타 협력 비용은 무조건 나온 대로 그대로 줍니다. 다음에 이제 다 됐죠, 그죠? 그래서 조금 네 가지의 보장, 주계약에서 하는 거, 특약에서 하는 거 구분해서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참날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일과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복잡한 것도 없고 보험 시기, 자, 시기와 종기들을 잘 암기를 해주시고 인수제한 목적물 좀 잘 봐두시고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만 봐두면 돼요. 하지만 이 과목에 가서는 정말 특성을 잘 이해해서 주당 착가수인지 단위면적당 착가수인지 주당 착가량인지 미트당 착가량인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중에 참다리 아까 우리 면적 했잖아요. 면적. 여기도 면적으로 하잖아요. 표준 수확량. 그것처럼 우리 이 과목에서도 참다리는 항상 면적을 데리고 다녀요. 주수 따라오면 항상 곱하기 면적이 제식 면적이 따라 붙는다는 거 면적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참다리는 주당 착가수를 계산하지 않고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구해요. 그것만 참다리는 잘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다음에 문제풀이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종합과수 11종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네요. 종합과수 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리 잘 하셔가지고 종합과수 부분 이 과목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